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골대녀 올스타전 레드팀 대 블루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올스타전 출전 선수들의 공격 포인트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규리그 통산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올스타전 같은 이벤트 매치에서의 공격 포인트가 아니라 정규리그 경기에서의 공격 포인트만 기록을 합니다. 레드팀의 박선영 선수 5골 1어시, 김승혜 1골 5어시, 에바 1골 2어시, 석이 1어시를 기록 중입니다. 블루팀의 전미라 선수입니다. 7골에 1어시, 정혜인 6골 1어시, 윤태진 1골 3어시, 키썸 2골 1어시, 아이린 키퍼 2골을 기록 중입니다. 골대녀 올스타전은 이번까지 횟수로는 3회, 경기로는 5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각 선수들과 각 감독들의 출전 횟수를 한번 기록해 봤는데요. 박선영, 아이린 선수가 4경기, 올스타 4경기에 출전하면서 최다 출전 기록을, 감독들 중에서는 김병지, 최진철, 이영표 감독이 모든 올스타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이전 올스타 경기들 살펴보겠습니다. 1회 때 첫 경기란 뜻입니다. 1-1, 아주 처음 올스타전이었죠. 블루팀 대 레드팀 2대2로 비긴 가운데 블루팀이 승부차기 끝에 이겼군요. 최효진 선수가 2골을 기록했었는데요. 당시에 킥오프 슛, 하프라인 슛이 처음 나왔던 바로 그 경기였습니다. 레드팀에서는 정혜인, 박승희 선수가 골을 기록했었네요. 당시에 승부차기 끝에 사오리 선수가 넣지 못하면서 5대3으로 블루팀이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어게인 2002라는 타이틀로 바로 감독들을 포함한 올스타전을 진행을 했죠. 이천수 팀이 이영표 팀을 6대5로 이겼었군요. 그리고 올스타전 2회의 첫 경기 블루팀 대 레드팀, 블루팀이 5대1로 크게 승리를 하면서 블루팀이 올스타전 2승입니다. 당시에 윤태진, 송소희, 주명 선수 2골, 아이린 선수 1골, 그리고 이현희 선수가 1골을 넣었었는데요. 블루팀의 전력이 강하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현영민 감독, 윤태진 선수가 행복 축구를 했던 바로 그 올스타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던 두 번째 경기. 시즌1 블랙팀, 선배팀에 방문을 했죠. 하지만 결과는 후배팀, 화이트팀이 3대1 승리였습니다. 그렇게 앞선 4경기가 있었고요. 골대녀 3회 올스타이자 5번째 경기에 해버지가 해설로 참여를 했고요. 선수의 선발 과정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관중들의 규모가 꽤 되었죠. 슈퍼리그의 선수들도 왔고요. 아나콘다의 두 선수도 왔고, 그리고 승강 플레이오프를 막 치렀던 블라방, 발라드림 선수들도 이 올스타전 경기를 관람을 했습니다. 올스타전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레드팀은 아유미 키퍼, 김승혜, 에바, 석이 선수, 박선영 선수, 투1원 역 Y자 전술을 가지고 왔고요. 블루팀은 1-1 이영표 감독의 최애 전술이죠. 다이아몬드, 아이린 키퍼, 키썸이 수비에, 좌우날개 정혜인, 윤태진, 원톱에 전미라를 세웠습니다. 이 올스타전은 참으로 특별했죠. 박지성, 해버지가 해설로 참여하기도 했고요. 해외 축구 유학배라는 해외 축구 유학이 걸린 정말 독특한 올스타전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개인적인 소견은 역시 5명씩 뛰게 하는 건 항상 위험하다입니다. 이벤트 매치라도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잖아요. 양 팀의 감독들이 서로 상의해서 소속팀과 상관없이 최소 1명에서 2명을 더 뽑을 수 있었을 텐데요. 특별히 박선영, 석이 선수는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치르고 당일에 올스타전을 하는, 사실은 상당히 위험했던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큰 즐거움을 줬습니다. 경기 결과입니다. 레드팀이 블루팀을 3대1로 이기면서 해외 축구 유학의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이전까지 블루팀만 2승이었는데요. 레드팀이 1승을 하게 되었군요. 득점자입니다. 박선영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고요. 윤태진 선수가 1골을 넣었습니다. 양 팀의 기록 비교해 보겠습니다. 양 팀의 슈팅 숫자 비슷했습니다. 유효슛 숫자도 비슷했죠. 그 말인즉슨 레드팀의 골 결정력이 한 수 위란 증거고요. 블루팀도 좋은 찬스가 많았습니다만 아유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패스 지표도 보시죠. 정확도만 보면 비슷합니다만 패스 시도나 성공 면에서 레드팀이 더 많은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 양 팀 다 좋은 키커들을 보유하다 보니까 이 세트피스도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드리블 돌파도 마찬가지였죠. 올스타전다운 모습들이었습니다. 수비 지표도 살펴보겠습니다. 레드팀과 블루팀 비슷한 가운데 가로채기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죠. 서기 선수로 대표되는 단순히 공을 커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유권을 가지고 역습을 나가는 실제로 좋은 공격 장면들이 이 서기 선수의 발끝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 팀의 골키퍼가 매우 바빴습니다. 그만큼 양 팀의 공격이 서로 매서웠다는 얘기겠죠. 아유미, 아이린 키퍼, 이 아시 가문의 키퍼들이 좋은 선방력 보여줬습니다. 자, 양 팀의 파울, 레드팀만 2개가 있었고요. 프리킥 하나, 그리고 PK 하나를 얻었던 블루팀입니다. 양 팀의 평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올스타, 레드팀의 평점입니다. 박선영 선수에게는 평점 9.5점을 부여하면서 경기의 MOM, 맨 오브 더 매치, 플레이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박선영 선수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습니다. 먼저 이 3개의 골 장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각 골 장면에 대한 박지성 해설의 코멘트도 있으니까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골, 키썸을 따돌리는 오프더볼 움직임이 있었죠. 코너킥 상황이었습니다. 서기가 그것을 보고 빠르고 정확하게 코너킥 패스를 줍니다. 박선영 선수의 다리를 거쳐서 아이린 키퍼의 손 맞고 골이 되었습니다. 1대0 선취골이었고요. 첫 골의 주인공이 바로 박지성 시축한 새 축구화의 주인이 된다라는 룰이 있었는데요. 이 새 축구화의 주인이 되었고요. 박지성 선수가 이런 코멘트를 합니다. 지금은 서기의 크로스도 상당히 좋았지만 박선영의 빠져들어가는 움직임까지 거의 완벽한 세트피스의 정석을 보여준 것 같아요. 두 번째 골입니다. 두 번째 골은 팀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기, 에바, 박선영을 거쳐서 들어갔죠. 서기 선수가 윤태진 선수를 농락하는 드리블 2번 정도 접으면서 에바 선수에게 패스를 하죠. 에바 선수 완전 혼자 열려 있었습니다. 하프라인 부근 먼 거리였는데도 곧장 킬 패스를 합니다. 에바 선수의 어시스트가 되죠. 박선영 선수도 공을 잡아서 퍼스트 터치가 워낙 좋았고요. 그리고 턴도 자연스럽고 좋았습니다. 키퍼의 알까기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박지성 해설이 코멘트를 합니다. 기술 좋은 선수 서기 한 명이 경기의 흐름을 확실히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보여줬어요. 박선영 선수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죠. 키썸 선수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게 살짝 등 뒤에서 움직이면서 그 한 발짝 차이가 1대1 찬스를 만들어버리는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고 에바 선수도 거기에 맞춰서 정확한 패스를 뿌려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골은 솔로 골이었습니다. 두 번째 골은 팀골이었다면 세 번째 골은 박선영 선수의 장점이 많이 보였던 장면이었죠. 전미라 선수의 볼 처리 미스가 있었습니다. 커트를 했으나 클리어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박선영 선수가 그 공을 등지면서 본인의 소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턴. 이 등지는 동작과 턴 동작이 박선영 선수가 참 잘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비어있는 니어 포스트를 보고 지체 없이 슛을 하죠. 아주 영리한 플레이가 돋보였던 솔로 골이었습니다. 박지성 해설의 코멘트입니다. 대단하네요. 박선영 선수가 불나방 팀에서는 중앙 미드필더를 보면서 전 포지션에 도움을 주고 관여를 하는 플레이를 보여줬었는데 단지 스트라이커 롤 하나 주어진 것만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대단하고요. 상대를 등지는 플레이가 정말 탁월하네요. 이렇게 골 장면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박선영 선수가 맞이했던 찬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장면들이 있어서 저도 하나하나 정리하는 게 조금은 힘들었는데요. 자, 13번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3번은 골이 되었죠. 찬스가 4개 있었고요. 하프 찬스가 6개가 있었습니다. 자, 찬스와 하프 찬스. 찬스는 정말 골이 됐어야 하는, 골이 유력했던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하프 찬스는 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예를 들어 수비의 견제가 심하거나 또 공격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찬스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1대1 찬스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기 선수가 9번의 찬스를 만들어줬습니다. 그 중에 하나 어시스트였고요. 찬스 3번을 만들어줬고요. 하프 찬스 5번이었습니다. 에바 선수도 어시 하나, 하프 찬스 하나, 승혜 선수도 찬스 하나. 자, 그러면 잘한 건 무엇이었냐? 골 3골 넣었던 거, 그리고 하프 찬스 중에 굉장히 좋은 슈팅을 만들었던 장면이 3장면이 있었습니다. 아쉬웠던 것은, 자, 특별히 4장면, 서기가 만들어준 1대1 찬스, 이 3개가 아쉬웠고요. 승혜 선수가 만들어준 또 1대1 찬스가 아쉬웠습니다. 그 아쉬웠던 찬스들의 첫 번째 1대1 찬스, 경기 초반에 나왔죠. 서기 선수의 패스였고요. 태진과 키썸 선수 사이로 절묘하게 들어갔습니다.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까지 굉장히 높은 지역까지 왔죠. 1대1 찬스를 맞이했는데 아이린 키퍼의 슈퍼 세이브가 있었습니다. 자, 경기의 플로우대로 가겠습니다. 1대1 찬스 이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공격이 이어져요. 박선영 선수가 볼을 소유하고 뒤에 있는 김승혜 선수에게 내주죠. 승혜 선수도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에서 슛을 하는데 다시 한번 슈퍼 세이브를 합니다. 아이린 키퍼의 초반 활약이 대단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하프 찬스입니다. 하프 찬스의 첫 번째란 얘기고요. 자, 아이린 키퍼가 코너 쪽으로 나오면서 골대를 비웠어요. 서기 선수가 선영 선수에게 패스를 하죠. 선영 선수 앞에 수비 3명이었습니다. 해인, 키썸, 태진, 골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빠른 타이밍에 슛을 못했고 정혜인 선수가 먼저 클리어를 하면서 결정적 수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찬스와 하프 찬스, 이 앞에 수비 3명 있을 때 골 넣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물론 뛰어난 역량의 공격수는 여기서도 뭐 방법을 찾겠지만요. 이렇게 구별을 앞으로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맞이했던 하프 찬스는 아주 좋았던 찬스였죠. 서기 선수가 빠르게 킥인을 하고요. 선영 선수에게 연결을 합니다. 주발인 오른발 쪽으로 쳐놓고 키썸 선수를 소위 녹였습니다. 넘어졌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하프 찬스였던 상황을 박선영 선수의 움직임으로 본인이 찬스를 만든 거죠. 내 앞에 골키퍼밖에 없게 퀄리티 있는 슛을 했는데 이번에도 아이린 키퍼가 슈퍼 세이브를 해냅니다. 박지성 해설의 코멘트입니다. 확실히 지금은 센스가 돋보이는 장면이었어요. 서기 선수가 빨리 킥인을 처리하면서 앞에서 만들어주고 박선영이 등을 진 상황에서 한 방의 터치로 수비수를 제끼면서 슈팅까지 가져가는 모습은 흡사 남자 프로축구 선수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1대1 찬스가 찾아옵니다. 이번에도 서기 선수였는데요. 이번에는 왼쪽 사이드 라인에서였죠. 정혜인 선수 상대로 한번 접고 이번에도 태진 키썸 사이로 또 패스가 공교롭게 옵니다. 이번에도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이었고요. 아이린 키퍼가 막아냅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다시 좋은 하프 찬스를 맞이합니다. 에바 선수가 이번에는 킥인을 잘 전달을 해주고요. 선영 선수의 터닝슛이 나옵니다. 박지성 해설의 코멘트입니다. 전형적인 9번 스트라이커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상대 수비를 등진 상황에서 볼을 받아서 터닝슛까지. 박선영 선수가 스트라이커 보면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번째 하프 찬스부터 박선영 선수는 지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사실은 승강 플레이오프를 풀타임으로 뛰었습니다. 그냥 리그 경기가 아니라 승격과 강등이 걸린 매치였잖아요. 그리고 올스타전 풀타임, 한날에 2경기를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정혜인 선수도 후반에는 지칠 정도의 경기였거든요. 서기 선수와 32살 차이 난다 비교도 하지만 정혜인 선수도 9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70년인 박선영 선수와 20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선수도 지칠 정도니까 박선영 선수에게는 더 가혹했습니다. 교체 카드도 없었던 경기였고요. 가혹하단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사실은 박선영 선수 정도의 활동량이었으면 전반에 해트트릭, 후반에는 이제 다른 선수 프레시렉으로 교체를 해주는 게 옳은 수순으로 보였는데요. 벤치에는 아무도 없었죠. 서기 선수의 좋은 패스를 선영 선수가 봤습니다만 정혜인 선수가 수비 커버를 들어옵니다. 먼저 클리어를 하고요. 이번에도 결정적 수비를 합니다. 5번째 하프 찬스입니다. 서기 선수의 로빙 패스 정말 대단했죠. 선영 선수도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터치가 아쉬웠습니다. 투박하게 되면서 정혜인 선수가 수비 커버를 또 들어옵니다.
혜인 선수 아이린 키퍼의 협력 수비에 막힙니다. 이때 박지성 해설의 코멘트가 있습니다. 지금 서기의 패스도 좋았고 선영의 트래핑도 좋았는데 확실히 전반만큼의 순발력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이 6번째 하프 찬스였습니다. 서기 선수의 스루 패스가 있었는데요. 패스가 좀 빠른 감도 있었어요. 하지만 공격수의 주력이 빨랐다면 1대1 찬스로 살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때 떠올랐던 공격 자원 오나미 선수가 탁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오나미 선수가 역습하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선영 선수는 꽤 지친 상태였죠. 아이린 키퍼의 볼 처리 미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영 선수가 다시 볼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우당탕 볼 경합에 있은 뒤에 박선영 선수의 회심의 슛이 다시 나옵니다. 빗나갔는데 아슬아슬했고요. 반대편 탑 코너를 노렸습니다. 그래서 패스를 받지는 못했지만 결국 슛으로 마무리했으니까 좋게 이 하프 찬스를 마무리한 거죠. 자, 하지만 연이어서 더 좋은 찬스들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 1대1 찬스입니다. 이번에도 서기 선수였고요. 1대1 찬스 3번 만들어 준 거였죠. 이번에는 달려 들어가면서 슛까지 합니다. 손흥민 선수. 하지만 니어 쪽으로 벗어납니다. 이미 체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파포스트로 차야 정석이었던 상황. 하지만 발에 맞추는 것도 간신히 할 정도였던 것 같고요. 체력이 고갈돼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승혜 선수가 멋진 패스로 1대1 찬스를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1대1 찬스였죠. 자, 하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선영 선수가 발을 쭉 뻗어서 받으려고 했으나 골라인 아웃이 됐고요. 박선영 선수도 정말 체력의 한계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많은 찬스 장면들을 살펴보셨습니다. 해티트릭을 했으나 더 넣을 수도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박선영 선수 해트트릭 하면 사실 10점 줄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조금 빠져서 9.5가 된 겁니다. 그래도 이 경기의 MOM은 박선영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지성 해설도 인증을 해줬죠. 이 경기의 최고 선수는 박선영 선수였다. 자, 박지성 선수가 경기 전에 모든 선수의 나이를 동나이대로 선정하면 박선영 선수가 제일이다 라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자, 이제 소속팀인 불나방 그리고 감독들의 대이동이 예고가 됐습니다. 새로운 감독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포지션에 대한 고심을 할 겁니다. 하지만 최전방에 이대로 놓기엔 불나방에는 서기가 없습니다. 최전방에 잘못하면 고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젊은 불나방 수아가령 선수를 포함해서 포지셔닝에 대한 고민 새로운 감독의 과제일 겁니다. 박선영 선수의 경기 후 인터뷰 장면이었죠. 오늘 공격을 진짜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올스타전이잖아요. 수비가 에바가 든든하고 승혜가 든든하기 때문에 중간에 서기가 연결해주고 내가 최전방에서 한번 골맛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동안 골맛을 너무 못 봤어요. 근데 진짜 오늘 시즌2에서 쌓인 채증이 오늘 하루에 다 내려가네요. 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에바 선수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어시스트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팀골이었죠. 서기의 패스를 받고 하프라인 부근에서 킬 패스를 해줬습니다. 아주 정확하고 예리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킥오프 하자마자 날카로운 중거리 슛으로 본인의 킥 감각을 보여줬죠. 아이린 키퍼의 선방이 있었습니다. 이 어시스트 장면에서도요. 에바 선수가 거기에 맞춰서 정확한 패스를 뿌려줬다는 박지성 해설의 코멘트가 있었죠. 이날 경기 에바 선수와 전미라 선수 공수 간의 탑급 선수들의 대결이 참으로 흥미로웠습니다. 이 전미라 선수는 오프더블 움직임이 참 좋은 선수인데요. 에바 선수는 이 선수의 동선을 예측하고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볼을 스틸하기도 합니다. 특히 킥인 장면에서요. 전미라 선수가 사이드라인으로 벌려주거든요. 그것을 예측합니다. 또한 패스 능력까지 좋아서요. 수비에 성공하면 역습까지도 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에바 선수의 장점이죠. 서기에게 연결하기도 하지만 직접 최전방에 택배 배달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골 장면이 그러했죠. 상대팀은 그것을 또 간과한 것 같습니다. 또 박선영 선수에게 정확한 킥인 패스를 배달하기도 했고요. 정혜인 선수의 돌파 장면도 있었습니다. 타이트하게 압박을 해주면서도 상대가 킥을 하게끔 유도하는 영리한 플레이
골킥으로 소유권을 되찾습니다. 최고의 수비는 결국 소유권을 되찾는 거잖아요.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자, 핸드볼 파울을 하면서 PK를 허용하는 아쉬운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 골을 먹혔다면 2대1로 추격당할 수 있는 흐름이었고요. 아직 전반전이었잖아요. 하지만 아유미 키퍼가 PK까지 막아내는 슈퍼세이브로 에바 선수의 실책을 커버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실점 빌미가 있습니다. 전미라 선수의 볼 경합. 혼자 한 것은 아니고요. 김승혜 선수와 같이 볼 경합을 했는데도 볼 경합에 지면서 패스를 허용했고요. 윤태진 선수가 맘 놓고 슛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바 선수의 킥인 장면, 좋은 장면이 많이 나왔죠. 박선영의 터닝슛으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후반전에 나왔던 패턴입니다. 자, 월클에는 현재 타겟형 스트라이커는 없죠. 사울이라는 발빠른 공격수는 있습니다만 이전에 타겟형 구잘 선수가 나간 뒤로는 부재합니다. 아마도 엘로디 선수나 나티 선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타겟형이 있다면 에바 선수의 옵션도 다양해질 겁니다. 또한 전반전에 정혜인 선수의 머리 맞고 골포스트 자책골이 될 뻔한 상황도 있었어요. 그만큼 좋은 킥을 구사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에바 선수야말로 원조 육각형 수비수입니다. 정통 수비수 얘기를 하면서도 패스까지 되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에바 선수가 바로 그러한 선수죠. 이제는 슈퍼리그에 박승희 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토마 김혜선 선수, 이번 올스타 파트너였던 김승혜 선수도 챌린지로 가죠. 어쩌면 이번 슈퍼리그 수비수 최고의 자리에 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월클 또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은 아닐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유미 키퍼에게는 평점 9.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세이브 10개, 그 중에 4개는 슈퍼 세이브, 캐치 2개. 대단한 선방력을 보였습니다. 경기 초반에 전미라 선수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에서 유효슛을 했죠. 슈퍼 세이브의 서막이었습니다. 박지성 해설이 코멘트를 하죠. 전미라 선수가 순간 포착도 잘했고 상황에 맞춰서 아유미 선수가 각도를 잘 좁히고 나와서 공을 찰 공간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 판단력 칭찬을 했고요. PK 선방을 했습니다. 윤태진 선수였죠. 태진 선수의 킥도 굉장히 잘 찬 킥이었습니다. 그 스피드나 세기, 코스가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대단했고요. 아유미 키퍼 손 맞고 크로스바 받고 노골이 되었죠. 박지성 해설의 코멘트입니다. 킥이 저 정도면 반응 속도가 못 따라갈 줄 알았는데 그 공을 따라가네요. 그리고 후반전에도 정혜인 선수의 프리킥 슛, 윤태진 선수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에서 슛한 게 있었어요. 김승혜 선수의 패스를 전미라 선수가 커트합니다. 루즈볼처럼 됐죠. 윤태진 선수가 강슛을 날렸는데요. 와, 이걸 막아냈습니다. 이때 양쪽 벤치 모두 놀라는 아유미의 선방쇼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상대 파상 공세가 있었고요. 2실점 유지도 대단했습니다. 보통 2실점 하면 9.5점으로 평점을 드리기가 최대한 9점 정도일 텐데요. 이번에는 9.5를 드려도 충분한 정말 대단한 활약이었습니다. 윤태진 선수의 골, PK 쪽은 막았습니다만 필드골은 허용했어요. 윤태진 선수도 워낙 잘 찼고요. 하지만 이마저도 역동작이었는데 손에 맞추는 아유미 선수가 정말 절정의 기량, 운동신경을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자, 아유미 키퍼 챌린지 3연승에 이어서 올스타 승까지 4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컨디션도 12시 아주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미라 선수, 정혜인 선수 등 이 슈퍼리그 내에서도 탑급 선수들의 킥도 확인을 했습니다. 탑걸이 상당히 선전할지도 모르는 슈퍼리그고요. 자, 하지만 최송용 감독님과의 케미가 좋았는데 함께 하게 될지 이 탑걸마저도 감독을 바꾸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거든요. 이게 아주 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승혜 선수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에바 앤 승혜, 그야말로 최강의 수비 조합을 찾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두 선수가 한 팀에 있다면 정말 그 팀은 막강할 텐데요. 그게 이 올스타 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원 충원이 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외 축구 유학,
정말 해외 선수들, 아마추어 여성 축구 대결을 하게 된다면 정말 핵심이 될 이 수비 조합인 것 같고요. 처음 만났을 텐데 호흡도 너무 좋고요. 서로 간의 수비 커버도 유기적입니다. 그리고 두 선수 다 패스까지 되는 게 큰 장점이죠. 상대팀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 패스 줄기를 끊기가 참 어려운 큰 장점을 보유한 두 페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좋은 슈팅 장면 아까 말씀을 드려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승혜 선수가 페널티 안쪽에서 유효슛 했었죠. 아이린 키퍼가 슈퍼 세이브 했었고요. 정혜인 선수 상대로 기본적으로 수비가 좋았는데 사선으로 굉장히 좋은 자세가 있었어요. 한 발을 내딛고 어깨를 틀면서 이게 수비의 정석적인 자세인데 그게 어느새 몸에 익혀 있는 것 같습니다. 클리어하는 타이밍도 좋고요. 또 전미라 선수 상대로도 완전한 실드 아웃을 해내면서 소유권도 얻어내고 본인의 피지컬 능력도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줬습니다. 자, 에바 선수와 마찬가지로 실점에 대한 지분은 있죠. 전미라 선수의 볼 경합을 졌습니다. 김승혜 선수가 좀 먼저 달려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에바 선수가 이제 커버를 하면서 또 볼 경합을 했는데 졌기 때문에 윤태진 선수는 이제 노마크 상황이 된 거죠. 시원한 슈팅을 했습니다. 자, 경기 종반에 박선영 선수에게 연결한 킬패스 1대1 찬스 가능했으나 선영 선수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죠. 박지성 해설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워낙 동경했던 선수고 백넘버도 따라서 썰틴을 했었죠. 개벤저스는 챌린지로 강등됐으나 올스타전의 좋은 활약으로 해외 축구 유학의 기회를 잡은 승혜 선수입니다. 다음 챌린지 리그는 그러면 김병지 감독이 아니라 새로운 감독이 될 텐데요. 불나방 원더우먼 아나콘다를 상대해야 합니다. 이번 올스타에서 나왔던 박선영, 키썸, 윤태진을 상대하는 거죠. 다음 챌린지 리그는 정말 죽음의 조급의 치열한 팀 구성이고 이 승격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서기 선수에게는 평점 9.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어시스트 하나를 기록을 했습니다. 보통 1어시스트 정도면 평범했으면 7.5까지도 가고 아주 잘해도 9점 정도일 텐데요. 9.5는 사실 이례적이죠. 하지만 서기 선수의 활약을 보면 납득이 됩니다. 이 평점을 낼 때 제 스스로가 설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록을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제 스스로도 충분히 설득이 되더군요. 어시스트를 기록했을 때 박지성 해설이 크로스가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도 했죠. 완벽한 세트피스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플레이메이커로서 정말 탁월합니다. 욕심을 다 내려놓고 슛도 하나 딱 기록했거든요. 패스 성공률 정말 좋고요. 찬스 메이킹에 정말 탁월합니다. 그리고 마음 먹고 내가 언니 밀어준다 하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9개의 찬스, 어시 하나, 찬스 3개, 합 찬스 5개를 만들어줬습니다. 박지성 해설이 또 코멘트를 해줍니다. 서기 선수는 지금까지 본 것만 보면 골대녀에서 가장 패스 마스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골에도 윤태진 선수 농락하는 드리블로 관여를 했죠. 박지성 해설의 코멘트, 기술 좋은 선수 서기 한 명이 경기의 흐름을 확실히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보여줬다. 서기 선수 참 침착하면서도 뛰어난 드리블과 개인기를 보여주죠. 윤태진 상대로 3개, 정혜인 상대로 2개를 기록을 했거든요. 자, 이 어시스트 찬스들은 박선영 선수의 1대1 찬스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하프 찬스도 앞서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박지성 해설의 코멘트입니다. 메시 선수를 보는 것 같네요. 그리고 하프타임 때 배성재 캐스터가 얘기를 하죠. 진짜 놀라운데 메시랑 뛰어봤죠. 스타일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 그리고 서기의 빠른 킥이니 선영의 슛까지 연결이 되면서 박지성 해설이 칭찬을 해주죠. 지금은 센스가 돋보이는 장면이었다. 역시나 찬스들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자, 이 로빙 패스에 대해서 패스가 아주 좋았다고 했고요. 그리고 경서 선수가 이 5번째 하프 찬스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질투나 근대 응원에 이 경석이 듀오의 끈끈한 모습, 귀여운 모습이 보였죠. 자, 결론적으로 서기 선수 1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사실은 4어시스트 또는 그 이상의 공격 포인트도 가능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높은 평점을 드렸고요. 자, 실제로는 4연속 승부차기를 해서 승격을 했습니다. 사실상 4무를 한 건데요.
서기 선수의 이 정도의 찬스 메이킹이 슈퍼리그에서도 통한다면, 물론 앞선 경서 선수 혹은 민서 선수를 비롯한 다른 선수들의 득점력도 필요하겠지만요. 이 겁없는 막내팀 발라드림 사고를 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성용 감독님과 3명의 코치진 평점은 9점입니다. 올스타전 승리로 해외 축구 유학 보내는 최고의 유학 브로커 최성용 감독입니다. 선수 선발 과정부터 아주 탁월했습니다. 정말 밸런스 있고 짜임새 있는 강한 팀 구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빌드업 축구도 처음에 조금 삐걱거렸지만 성공을 했죠. 초반에는 아무래도 올스타전이니까 패스워크가 안 맞는데 금방 좋아졌어요. 자, 박지성 해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 알고 있으니까 소속팀이 아닌 올스타전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력이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전반 초반에 전미라 선수의 슈팅 2개 이후에 최성용 감독이 얘기하죠. 선영 누나, 자꾸 내려오지 마. 위에 있어. 내려오지 마. 그러니까 박선영 선수의 스트라이커 롤을 정확히 부여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박선영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수비에 많이 가담합니다. 블라방에서는. 초반에 밀리는 모습을 보니까 자연스레 내가 수비에 기여해야겠다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감독이 명확하게 아니야, 내려오지 말고 스트라이커 롤을 해 라고 지시했던 거 좋았어요. 결과적으로 해트트릭을 기록했죠. 하프타임에 하석주 감독 참 재밌었습니다. 승혜, 인천공항 도착했어. 이미 3대0으로 이기고 있는 순간이었죠. 네가 여권을 안 가져왔어. 한 골만 더 넣으면 끝난다라고 재치있게 또 멘트를 해주었습니다. 하석주 감독은 옐로우 카드를 받기도 했어요. 정혜인 선수 킥인 시에 말을 걸었죠. 사실은 정혜인 선수의 칭찬을 한 것이긴 했는데 선수를 혼란케 했다는 그런 죄목으로 옐로우 카드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올스타 블루팀의 평점입니다. 전미라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전미라 선수 어시스트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승혜 에바 선수 좋은 조합, 수비 조합과의 볼 경합에서 이겼고요. 태진 선수에게 패스를 내줬습니다. 이 골은 서로 가장 잘하는 것의 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혜인 선수는 잘하는 킥, 예리한 킥인을 해줬고요. 미라 선수는 타겟맨이 되어줬습니다. 볼 받아주고 경합해주고 패스를 내주는 것까지. 그리고 태진 선수는 루즈볼이나 세컨볼 이용의 슛을 본인의 슈팅력으로 마무리하는 것까지 잘 맞아들었던 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블루팀의 경기는 결국 전미라 선수에게 볼이 가야 골도 나고 찬스도 생겼습니다. 이 골 장면도 그랬고요. 이 슈팅하는 장면들도 그러했습니다. 전반 초반부터 2차례 유효슛이 있었죠.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에서 아웃사이드 슛, 그리고 혜인, 태진, 전미라. 전반부터 이게 맞아 들어갔던 패턴이었거든요. 그리고 윤태진 선수의 킥인을 받아서 다이렉트로 슛도 했습니다. 빗나갔지만 상당히 위협적이었거든요. 박지성 해설이 이런 코멘트를 합니다. 전미라 선수가 확실히 한 방을 가진 선수 같아요. 정확하게 볼이 왔을 때 다이렉트로 슈팅을 하는 모습들이 기존 경기에서도 많이 보여줬었는데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전미라 선수의 논스톱 슛은 정말 좋네요. 3대1로 한 골을 따라잡은 뒤에 혜인 선수가 좀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전미라 선수에게 밀어줘야 되겠구나. 2차례 슈팅을 할 수 있도록 혜인 패스, 미라 슛 패턴이 2번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바 선수와 전미라 선수와의 대결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오프더볼 움직임을 읽혀서 볼을 잃기도 했고요. 반대로 타이트한 전방 압박으로 에바 선수의 볼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 탑급 공격수와 수비수 간의 대결, 앞으로 슈퍼리그에서도 두 선수가 맞붙어야 하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실점에서는 에바 선수의 패스 능력을 좀 간과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붙었던 선수인데 이 장면에서는 압박 없이 자유롭게 패스를 에바 선수가 했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실점, 지불이 좀 컸습니다. 에바 선수의 킥인을 1차적으로 커트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제대로 볼 처리를 못하면서 박선영 선수가 스틸을 했죠. 등을 지고 볼 소유, 턴앤슛까지 아쉬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국대 패밀리 박승희 선수가 확실히 없습니다. 수비의 핵심이죠. 이정은 선수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송소희 주명 선수 때도 예고편 안 보여줬거든요.
그렇게 열어보니까 두 선수는 하차하고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왔었죠. 이 국대 패밀리의 경우도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재진 감독도 아마도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새 감독, 신입 국대 팸 선수들과 지금 디펜딩 챔피언 자리거든요. 이 지켜야 하는 외로운 주장의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아이린 키퍼에게는 평점 7.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3실점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비에 도움이 없었습니다. 차수민 선수, 송혜나 선수가 그리웠을 것 같습니다. 아유미 키퍼의 미친 폼에 가렸지만 아이린 키퍼도 막을 건 다 막아줬습니다. 박선영 선수의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에서의 매우 근거리죠. 1대1 찬스를 두 번이나 막아줬고요. 김승혜 선수 역시 PA 안쪽에서의 유효슛도 막아줬습니다. 그리고 박선영 선수의 좋은 무브였죠. 키썸을 녹인 뒤 슛한 것도 그냥 막은 게 아니라 무릎을 내리면서 고도를 조절하면서 선방을 해줬어요. 세이브 7개 중에 4개가 슈퍼 세이브, 캐치 2개. 안정적으로 팀을 이끌었지만 수비의 도움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실점도 손에 맞췄습니다만 들어갔고요. 상대 공격수가 노마크였고요. 두 번째 실점 역시 박선영의 노마크. 세 번째 실점은 수비의 볼 처리 미스. 그래서 키퍼로서 어쩔 수 없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자, 구척장신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김진경 선수가 없죠. 김진경의 구척장신이라고 할 만큼 에이스로 거듭났던 선수. 그리고 차수민의 공백도 어쩌면 현실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무릎 부상이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수 영입에 따라서 정상으로 갈 수도, 그리고 힘겨운 잔류, 강등 싸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모든 팀이 그렇겠지만요. 특히 오랫동안 조직력을 맞춰왔던 구척장신 같은 팀은 더더욱 이 조직력에서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경력자 한 명에 신입 한 명이 이제 밸런스를 고려한 제작진의 보통의 영입일 거라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이 베테랑 키퍼 아이린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윤태진 선수에게는 평점 7.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한 골을 넣었습니다. 태진 선수도 골맛을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죠. 3대1로 추격하는 골이었습니다. 슈팅이 아주 좋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로 가장 잘하는 것의 합이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킥인으로 택배도 배달했습니다. 전미라 선수의 다이렉트 슛을 이끌기도 했고요. 정혜인 선수의 헤더 시도도 있었습니다. 헤더를 맞추지는 못했지만 정말 한 끗 차이의 시도였습니다. PK 유도도 했었죠. 정혜인 선수의 킥을 발에 맞췄습니다. 빗 맞았지만 오히려 좋아. 에바 선수의 핸드볼이 되었죠. 그리고 직접 PK 테이커로 나섰습니다. 사실 부담을 좀 느껴 보였습니다만 결국 실축을 했습니다. 하지만 킥의 강도나 스피드 좋았습니다. 한마디로 잘 찼거든요. 하지만 아유미 선수의 미친 폼, 미친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사실 득점을 했으면 전반에 2대1로 추격할 수 있었던 좋은 찬스였는데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절호의 찬스가 찾아왔죠.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에서 유효슛. 루즈볼로 흘러왔는데 정말 강슛이었거든요. 아유미 키퍼 이것도 막아냅니다. 이걸 넣었으면 3대2로 추격할 수 있었던 찬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추격의 찬스가 계속 태진 선수 앞에 왔는데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실점, 서기 선수를 맨마킹 지시를 받았는데요. 막기 쉽지 않았습니다. 농락당하는 드리블도 있었고요. 이것은 태진 선수가 못했다기보다는 서기 선수가 워낙 플레이를 잘했죠. 블루팀에는 전문 수비수가 없었습니다. 윤태진 선수도 슈팅력도 좋고 활동량도 좋고요. 장점이 많은 선수이지만 수비력을 봤을 때 수비력 자체가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공격에 집중하니까 이렇게 골 같은 결과가 나왔죠. 소속팀 아나콘다를 살펴보면 새로운 감독이 오느냐가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습니다. 현영민 감독 체제에서만 있었거든요. 8연패 중입니다. 새로운 감독이 왔을 때 어떤 포지셔닝, 전술 궁금하기도 하지만요. 과연 궁금한 것은 역시 결과론적인 것 같아요. 첫 승을 거둘 수 있느냐 아니면 9연패로 가느냐일 것 같습니다. 정혜인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면서 진팀 선수 중에서
가장 잘한 선수에게 수여하는 민트별을 드리겠습니다. 정혜인 선수, 지표를 봐도 아시겠지만 공격에서나 수비에서나 가장 많이 기여를 한 선수입니다. 득점에도 관여를 했죠. 예리한 킥인으로 전미라 선수에게 배달을 했습니다. PK 유도 때도 윤태진 선수와 더불어서 이 정혜인 선수의 킥인 윤태진의 터치로 PK를 유도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 킥에 탁월한 선수입니다. 반대로 상대의 킥에 위기도 있었습니다. 에바 선수의 킥인 혜인 선수의 머리 맞고 자책골이 될 뻔했어요. 골포스트 맞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곧바로 기회로 만듭니다. 바로 역습으로 나가죠. 날카로운 슈팅, 빗나갔지만 골에 근접했어요. 박지성 해설이 이런 코멘트를 남깁니다. 정혜인 선수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후반전 0대3 상황에서도 블루팀은 킥력이 좋은 선수, 정혜인 선수를 말하죠. 킥력이 좋은 선수가 있고 윤태진 선수가 활동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음에 바로 이 득점이 나왔습니다. 박지성 해설이 경기 전에 감독들의 대화에서 얘기를 하죠. 액션이스타 에이스는 여러 명이라고 살짝 돌려서 얘기하다가 직구를 날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있어요. 정혜인 선수. 그러니까 박지성이 인정한 액션이의 에이스란 얘기겠죠. 결정적인 수비 2번 있었습니다. 2번 다 박선영의 슛찬스를 먼저 클리어내는 결정적 수비였습니다. 그리고 김승혜 서기 상대로 압박 수비를 잘 펼쳤고요. 자, 서기를 상대하는 맨마킹 멤버가 계속 바뀌었죠. 마지막에 혜인 선수였는데 그나마 서기 선수의 볼 소유권을 뺏었던 선수입니다. 블루팀 선수 중에서 가장 수비력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강한 전방 압박도 구사해야 했고요. 박선영의 찬스가 났을 때는 전력으로 가서 최후방까지 가서 수비 커버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킥도 도맡아서 해야 했고요. 과부하가 걸릴만 했습니다. 후반전에 지친 모습이 역력했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후반전 들어서 더 킥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직접 프리킥 찬스에서는 퀄리티 있는 슛을 날렸죠. 아유미 키퍼가 이것도 슈퍼 세이브를 합니다. 그러니까 필드 플레이가 안 풀릴 때 액션이스타에서도 꾸역승을 만든 건 정혜인 선수의 킥이었거든요. 여기서도 위기 때 더 감각이 예민하게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자, 전미라 선수에게 볼이 가야 슛이 나오고 찬스가 생긴다는 걸 알아버린 후반전 혜인 선수가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전미라 선수가 오른쪽 사이드라인에서 버티고 있을 때 2번이나 밀어줬죠. 그래서 슛을 해서 한 번 유효슛, 한 번 옆구물, 좋은 슈팅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한 끗 차이에 아쉬웠던 헤더시도 윤태진 선수와의 합이 있었죠. 자, 액션이스타 얘기도 해보면요. 멤버들 공백 가능성에 따라서 전력의 편차 클 것이다. 저희 라이브 채팅 때도 거론됐던 건 이제 장진희 키퍼 그리고 최여진 선수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역시나 오피셜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라고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액션이스타는 기본적으로 조직력과 수비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7연승까지 했던 팀이에요. 이 준우승에 그쳤죠. 국대팸, 이정은의 국대팸에 잡혔습니다. 하지만 득점력은 이 수비력에 비해서 아쉬웠던 편입니다. 그래서 꾸역승 또는 승부차기 승이 꽤 있었죠. 새로운 감독이 올 겁니다. 새로운 감독과는 어떤 팀 컬러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현영민 감독님의 아나콘다라면 이영표 감독의 액션이스타 이렇게 대표될 수 있는 팀이었는데요. 이제는 새로운 감독으로 처음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에이스인 정혜인 선수의 롤이 어느 정도가 될지 궁금하네요. 키썸 선수에게는 평점 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결정적 수비가 있었습니다. 페널티 에리어 안쪽에서 서기의 슛찬스 매우 위험했죠. 몸을 날리며 슛블락을 해줬습니다. 자, 소속팀 원더우먼에서도 이런 리뷰를 했었는데요. 키썸 선수는 공격으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구력을 쌓아온 것도 포워드로서 활약을 해왔죠. 전문 수비 자원이 아닙니다. 수비력도 갖춘 선수이긴 합니다만, 멀티 자원이긴 합니다만 공격으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마킹도 익숙치가 않습니다.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요. 박선영 선수의 마크맨, 두 번째, 세 번째 실점 장면에서도 2번 다 노마크를 허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박선영이 오른발로 치는 동작에 넘어지기도 했고요. 이 대인 마크에 있어서는 아직은 탁월하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선수 선발이 좀 아쉬웠죠. 블루팀은 공격 자원만 4명인 셈이었습니다. 이 키썸 선수는 전술의 희생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최후방을 책임져야 했잖아요. 소속팀 원더우먼의 앞으로의 향방입니다.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챌린지 리그의 경쟁이 개벤저스 블라방이 내려오면서 그리고 기존 아나콘다도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여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범석 감독과 짧은 3경기만 함께 했는데요. 새로운 감독으로 바뀝니다. 어떤 포지셔닝 그리고 전술을 보여줄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영표 감독님을 포함한 새 코치진의 평점은 6점입니다. 이영표 감독의 최애 전술이죠. 다이아몬드 1-2-1이었는데요. 일단 선수 선발부터 전문 수비 자원 없이 나섰습니다. 공격적 성향의 멀티 자원들을 선발했어요. 그러니까 수비도 볼 수 있는 자원들이죠. 그리고 따라가는 흐름이 있었는데 추가골을 못 넣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자, 일단 메인 화두는 서기 선수에 대한 맨마킹입니다. 3차에 걸쳐서 맨마킹하는 선수를 바꿨어요. 1차에 윤태진이었습니다. 선취골 먹힌 직후죠. 자, 두 번째 실점지 후에 2차 키썸을 붙입니다. 그리고 3차에는 정혜인 선수를 붙입니다. 하프타임 때 진 다음이죠. 서기 선수가 키플레이어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서기 수비에 오히려 집중하느라 좀 놓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후반 내내 잘 되던 패턴은 결국 전미라 선수가 슛할 수 있는 찬스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전미라에게 가면 패스를 내주던지 윤태진 선수의 골 장면처럼요. 아니면 본인이 퀄리티 있는 슈팅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박지성 해설도 하프타임 때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지금 블루팀의 문제는 수비에 대한 문제를 더 지적할 상황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오히려 공격적인 전개가 안 되고 있어요. 선수들이 어떻게 공격을 풀어나갈지에 대한 감을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전술적으로 만들어 줄 것인가. 전술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이 코치진에 대한 주문인 거죠. 조금 더 후반전에는 슈팅을 많이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전술적 변화를 보여주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술적 변화, 결국 감독과 코치진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실점 직후에 2차죠. 키썸을 석에게 붙이면서 박선영 선수의 마크맨이 없지 않습니까? 전미라 선수를 붙여버립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해야 되는 선수고 골을 넣어야 되는 선수죠. 그런데 세 번째 실점을 보게 되면 수비 진영에서 이 전미라 선수가 볼 처리 미스를 하는 게 화근이 되죠. 수비가 없어서 이 미라 선수를 내려섰습니다.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거죠. 결국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에바 선수와 승혜 선수의 패스 능력도 간과했죠. 서기 선수만 막느라요. 자, 액션이스타에서는 이영표 감독, 이혜정 선수라는 탑티어 맨마킹 전문이 있습니다. 어떤 선수랑 붙으라고 주문해도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죠. 그리고 이영진 선수의 수비력 좋고 최어진, 정혜인 모두가 준수한 수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공격적인 성향의 블루팀의 라인업과는 다르죠. 같은 전술이 적용된 것이 아쉽습니다. 블루팀에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3대1로 따라붙었던 후반 3분 시간이 충분하게 남아 있었죠. 그리고 만회 골이 나오니까 선수들의 움직임도 좋아졌습니다. 역시 골이 보약이죠. 슈팅도 더 나오고 전방 압박도 좋아졌습니다. 상대 빌드업을 방해하기 시작했고요. 볼 소유권을 탈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미라 선수의 슈팅이 2개가 나왔고요. 정혜인의 프리킥 슛, 윤태진의 페널티 에리어 안에서의 유효슛, 다 골이 유력했던 강력한 슛이었는데요. 자, 이 감독 코치진의 변을 하자면 아신 아유미 키퍼가 산처럼 서 있었습니다. 과연 다른 키퍼였다면 이 정도 선방을 했을까요? 그야말로 현 시점에서 골대녀 넘버원 키퍼는 아유미 키퍼임이 분명합니다. 절정의 컨디션,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에는 PK도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달리 도리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는 감독들의 거취가 달라집니다. 각자 팀이 달라지겠죠? 새로운 팀에서는 어떤 축구를 추구할지 궁금해집니다. 감독들마다 본인만의 색깔, 축구 철학이 있는데요. 이것을 고집하고 관철할지 아니면 팀에 맞게 절충안을 제시할지도 감독들의 몫입니다.
골대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포지셔닝이 1번입니다. 선수들을 어느 포지션에 제일 잘 맞는지 파악하고 배치하는 게 1번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키퍼를 포함한 수비 조직력을 다듬는 일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패스 플레이를 완성시키는 거죠. 빌드업 축구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뻔한 말이지만 당연한 얘기입니다. 패스 잘하는 팀이 이긴다. 이 문장은 이번 올스타전에서도 결과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양 팀의 평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레드팀입니다. 박선영 9.5점에 MOM, 에바 8.5, 아유미 9.5, 김승혜 8.5, 석이 9.5, 최성용 감독 9점입니다. 블루팀입니다. 전미라 7점, 아이린 7.5, 윤태진 7.5, 정혜인 8점에 민트별, 키썸 5, 이영표 감독 6점입니다. 정규 경기가 아닌 올스타전의 탑스코어러는 누굴까요? 5경기가 여태까지 진행이 됐었는데요. 최여진 선수 4골, 박선영 선수가 이번에 해트트릭을 하면서 공동 1위가 되었군요. 그 뒤를 송소희 선수가 3골, 주명 윤태진이 2골씩을 올스타전에서 기록을 했네요. 올스타전 탑 어시스트 다음 선수들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골대녀 감독들이 경기에 참여했던 어게인 이천희, 이때 공격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이천수, 최진철, 이영표 감독이 각각 공격 포인트 4개로 선두입니다. 다음에는 감독들의 경기도 있을까요? 해버지의 소감이 있었죠. 경기 전에는 골대녀 대부분의 경기를 다 봤기 때문에 라면서 팬심을 말했고요. 자, 경기 종료 후의 소감은요. 오늘 처음 실제로 경기를 봤는데 TV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선수들이 열정적이고 기술도 상당히 뛰어나서 놀랐고요. 과연 이 선수들이 유럽이나 해외,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떤 경기를 펼칠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해외 축구 유학. 이 작은 나라가 카타르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있죠? 상당히 먼 곳입니다. 중동. 아무래도 유럽이 언급이 많이 됐어요. 팀 화이팅 구호에도 뭐 유럽 가자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 서유럽 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골대녀 해외 축구 유학단이 꾸려졌죠. 지금으로서는 최성용, 하석주, 김병지, 최진철, 박선영, 에바, 아유미, 김승혜, 서기로 일단 구성이 됐는데요. 이제 월드컵까지 아직 남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본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공연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각자의 사정이 있을 수가 있어서 여기서 빠질 수도 있고 더 충원이 될 수 있다고 일단 멤버적으로는 봅니다. 자, 유학단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런 학생의 모습이 꼭 있어야 됩니다. 성공적인 어떤 선수의 모습, 이강인 선수의 모습이죠.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는 아무래도 해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뭐 지선 선수 국내 수원으로 오긴 했습니다만 첼시 레이디스, 뭐 이금민 선수, 조소연 선수를 포함해서 영국에서 아마 축구 유학이라고 하기엔 좀 거창하고 연수 정도 며칠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유력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정은 선수, 이강인 선수가 있는 스페인에 가서 스페인도 생활축구, 여자 생활축구가 상당히 발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강인 선수가 있는 곳은 또 섬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좋은 경치와 어떤 인프라를 바탕으로 축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영국과 스페인 정도 아마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는 감독들에 대해 이동이죠. 해버지가 추첨을 시작하면서 감독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현장 자리에 없던 분은 김태형 감독님과 최성용 감독님인데요. 글쎄요, 골대녀와의 계약 문제가 성사가 되지 않은 것인지 뭐 본업이 따로 진행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예고편 현장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좌우에 8감독님들은 계셨거든요. 어떤 팀으로 배정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대망의 슈퍼리그가 개막을 합니다. 아마도 지금은 녹화가 꽤 진행된 시점이겠죠. 구척장신과 국대패밀리가 개막전을 갔습니다. 준결승에서 국대패밀리가 6대 0으로 이긴 바가 있었죠. 구척에겐 큰 트라우마일 텐데요. 자, 확실한 것은 백지훈, 조재진 감독은 아마 감독 대이동으로 인해서 새 감독으로 바뀔 것 같고요. 김진경 선수와 박승희 선수의 하차도 확실했었죠. 아직 불확실한 건 그러나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차수민 선수와 이정은 선수도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소희, 주명 선수가 하차할 때와 비슷한 느낌의 예고편이었죠.
그렇다면 남은 선수는 아이린, 송혜나, 이연희, 차서린, 그리고 양은지, 광민정, 전미라, 김수현이거든요. 양 팀의 충원이 굉장히 중요해질 개막전 경기겠습니다. 너무나 재밌는 올스타전을 만들어주신 양팀 감독님들과 모든 선수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게스트로 오신 해버지 박지성 해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적극적으로 표현해주시는 분들도 감사드리고 또 묵묵히 제 컨텐츠를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리를 내주시던 묵묵히 보시던 다 감사를 드립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 바이.